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추점터널 입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차량들이 넘어진 채 아수라장이 돼버린 모습인데요. 어제 오후 1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 내륙고속도로 추점터널 입구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4톤 화물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1.2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SUV 차량 등 모두 6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가수 승리가 입대 3개월 만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관련 재판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다음 달 3일 첫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상습 도박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승리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미뤄왔던 군에 입대하게 됐는데요. 한편 승리는 최근 5군단 예하 포병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군복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직 경찰관인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창 사이로 2018년 피해자가 결혼할 당시 남성이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재심으로 이어진 이춘재 8차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오늘 재심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재심 청구인 윤 씨의 채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 윤 씨 측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건 당시 위법한 증거 수집과 불법 체포, 감금, 폭행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보류한 상태라 당분간 진범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판은 6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채모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춘재는 증인으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재가 진범으로 거의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개시됐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춘재로부터 확보했던 채모, 그런 그 채모 관련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재심하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결국 재심이 열리니까 이제 드디어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발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에 있는 그 스카이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보관 중에 있는 채모 2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압수해서 다음 그 기일 때까지 이제 그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받은 재판부에서는 그 채모를 재판부가 지정하는 감정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감정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누구의 채모가 맞는 것인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그 절차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박준영 변호사는 그 얘기했습니다.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출석하겠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견해를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은 아직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어제는 가족이 가족을 때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입니다. 경찰관 친구를 때려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검찰은 이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을 했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건데요. 무엇보다도 이 죄질이 나쁜 건 지금 이 남성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살해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이 친구를 살해한 뒤에 방치를 해놨다가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이 가해자인 친구에게 너가 너무 놀랬겠구나라는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 두 사람이 이렇게 막역한 사이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유가족들의 배신감도 정말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인물이죠. 가수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승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현역으로 입대를 했죠. 일단은 현역병인 상황이라면 군 입대 전에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 권할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을 포함한 총 6명의 피고인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승리 씨 것만 똑 떼서 이제 군사법원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군사법원에서 독립적으로 이제 승리 씨에 대한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 재판 관할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이 양쪽의 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